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송동환 책임연구원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확대되는 무역 장벽, 역내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철강 산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철강사들과 유사한 사업 환경에 있는 중국, 일본 경쟁사들의 경쟁력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환경의 변화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항목은 중국의 공급 과잉, 저가 수출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이후 중국의 내수 철강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철강 수요를 견인했던 건설 경기가 2021년 이후 급격히 저하된 점에서 기인하며 동 시점부터 중국의 철강 제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있습니다. 내수 위축 상황에 대해 중국의 철강사들은 감산이 아닌 수출 확대로 대응하였고, 좌측 그래프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수출 물량은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의 철강사들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였으며 2024년 기준 중국의 철강제 수출 단가는 일본 대비 80%, 한국 대비 69%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타 국가 대비 중국의 생산 단가가 낮은 수준이며 정부 보조금 지급률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은 잉여 철강제를 저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체, 특히 역내 수급 상황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던 2023년에서 2024년 한국 및 일본의 철강 유통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유사한 트렌드가 지속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 내 일부 생산량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감산계획 공표 이후 유의미한 감산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력이 있으며, 현재 발표된 감산계획에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공급 과잉 해소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통상환경 변화 중 무역 장벽 강화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2025년 3월 철강 제품 수입에 적용되던 무관세 및 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25%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6월 관세율을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관세가 가시화된 2024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미국 내 가동률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미국의 철강제 수입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관세를 통해 수입 물량 통제, 국내 사업 보호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지면서 다수의 국가들이 철강 관련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주요 수출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반덤핑 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여러 국가들의 경우 최저 수입 가격 설정, 쿼터 할당 등의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일 경제 공기 중 수입 물량 1위를 보이고 있는 EU의 경우 내년 초부터 CBAM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인증서를 구매하는 제도로 전면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관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중일 철강 기업들의 경쟁 상황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철강 기업은 상호 간 수출이 활발하고 주력 수출 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 2024년 기준 3국 상호 간 수출 의존도는 중국 9%, 한국 20%, 일본 24%입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도 중국 40%, 한국 34%, 일본 53%로 3국이 주요 수출 시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수출 및 무역 장벽 강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는 역내 철강 기업들의 경쟁 강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 국내 철강 시장의 경우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열연강판과 후판 등의 범용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되었고, 품질이 상대적으로 열의했던 중국 제품 외에도 일본 제품의 저가 수출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황 저하 상황에서 양국의 철강사 모두 수출을 확대했으며, 역내 경쟁 강도 심화에 따라 한국 내수 시장도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 철강사 간 경쟁력 비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철강사의 경우 글로벌 규모의 상공정 설비를 보유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선정하였으며,
피어의 경우 유사한 환경에서 경쟁 중인 바오그룹과 일본제철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및 재무 역량과 관련하여 핵심 요소별로 주요 기업들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역량 관련 첫 번째로 생산 규모입니다. 2024년 조강 기준 바오그룹의 생산량은 1억 3천만 톤으로 이외 기업 대비 압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제철 및 포스코보다 작은 상황이었으나 2016년 우한강철 합병을 시작으로 중국 내 주요 철강사 지분 인수를 통해 생산 능력을 키워갔으며 2020년 이후 글로벌 1위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기준 바오그룹의 매출액은 170조 원 규모로 이외 세계사 매출액 합산액인 147조 원 대비 큰 수준입니다. 경쟁사 대비 우월한 생산 능력은 역내 수급 조절 영향력, 원재료 조달 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오그룹의 경우 매출액 중 해외 비중이 20% 수준으로 아직까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철강 수요가 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바오그룹이 내수 잉여 물량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게 될 경우 역내 가격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의 비교입니다. 좌측 그래프와 같이 4개사 중 일본제철의 평균적인 판매 단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제품 믹스, 도요타 등 완성차향 업체와의 고수익 거래 등에서 기인합니다. 포스코 또한 고부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전방 수요 업종이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포트폴리오가 우수한 수준이나 저가 수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열연 및 후판 사업의 영향이 부담 요소입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열연 및 후판 그리고 철근 제품의 영향이 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계열 기반의 자동차용 내연 제품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지속하고 있어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우스틸의 경우 중국 내 과잉 생산에 따른 내수 유통가 하락, 저가 수출에 따라 판매 가격이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상공정 생산기지 확보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아직 포항 및 광양에 확보 중인 생산 능력이 절대적인 수준이며 현대제철 및 바오그룹의 경우 조강 생산이 전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조적으로 일본제철은 최근 인수한 US 스틸을 포함 약 49% 수준의 조강 생산 능력을 해외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4개사 중 일본제철의 국외 상공정 생산 능력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무역 장벽 극복에 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역량 마지막 관련 영업 수익성입니다. 일본제철의 경우 2020년 이후 국내 생산 설비 구조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고정비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통해 타사 대비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의 경우에도 우수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영업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우스틸의 경우 중국 내 실적 비중이 높아 중국 수급 상황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수익성 저하폭을 통제하는 가운데 최근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경우 원가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재무 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 규모에 연동하여 바우스틸 및 일본제철의 절대적인 영업 현금 흐름 규모가 크고 현대제철이 가장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사들 대부분 업황 저하 상황에 따라 에비타 창출력이 정체 혹은 감소한 상황이나 운전자금 변동에 따라 영업 현금 흐름 증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 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잉여현금 창출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안정성 측면입니다. 포스코가 부채 비율 50% 내외, 순차입금 의존도 1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바우스틸의 경우에도 순차입금 의존도가 5% 미만으로 재무 부담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 및 일본제철의 경우 이외 2개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이한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제철의 경우 2025년 1분기 회계년도 중 US 스틸 인수를 마무리함에 따라 순차입금 의존도와 부채 비율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투자 부담 대비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에비타 캐펙스 지표는 4개 기업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다만 에비타 규모 내에서 캐펙스 부담을 통제하며 동 지표가 1배에서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표와 같이 바오그룹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 철강 기업들은 해외 투자 증가가 전망됩니다. 각 기업이 보유 중인 유동성 규모와 투자 계획을 고려할 경우 현대제철 및 일본제철은 차익 규모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포스코의 경우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재무부담 증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상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린 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내 조강 생산량 감소 추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미한 감산 실행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중국 내 부동산 착공 면적이 올해 들어서도 축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경기 회복과 철강 수요 부양은 요원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 완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역내 철강제들의 유통가격 하락, 경쟁 강도 심화 상황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역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7월 한국의 대미 철강제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는 등 관세에 따라 수출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무역 장벽은 철강사들의 해외 실적 제약과 더불어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 부담으로도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선 장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국내 상공정사들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수급 부담과 수출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할 경우 수익성 개선 여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호적 사업 환경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진행에 따라 재무 부담이 일정 수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부정적 업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공정사들의 실적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무적 완충력이 열의한 하공정사들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방 압력 확대가 전망됩니다. 향후 철강사들의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주력 제품군별 수급 상황, 개별 기업들의 재무부담 추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